자꾸 여러 번 하면서 내가 그럴 겁니다. 잘 보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거듭 제곱 계산하고 뭐 이런 것 좀 했었는데, 문제를 풀어보면, 처음 배우는 연산이라서 좀, 버벅거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거 이제, RPM 풀면서 숙달시켜주면 되고요. 오늘은 여기서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의 시작. 자, 이 부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수의 확장인데 너희 적을 필요 없이 머릿속에 같이 떠올려 보십시오. 중학교 때는요, A의 N제곱에다가 B의 N제곱 뭐 이런 거 쓴다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A하고 B는 미치고요. 그 다음에 너와 너는 지수입니다. 그러면 밑조건이 있고요. 지수 조건이 있습니다. 처음에 뭐가 걸리냐면 중학교 때 배우는 지수 법칙은요. 지수가 전부 무슨 수라는 보장이 있으니까 현준이도 복대 치는 거 보니까 정말 수업 시간에 가르친 대로 안 풀고 자기만의 세상으로 푸는 경향이 있던데 효율적이면 괜찮지만 비효율적인 거는 바로 잡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것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조건을 보시면 너가 자연수인 것만 중학교 때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수일 때는 밑이 얼마가 되나 함? 모든 실수가 돼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중학교 지나서 고등학교 되면은요, 저 지수를 자연수뿐만 아니라 정수일 때도 지수 법칙을 계속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 정수일 때도 지수 법칙 계속 쓰고 싶어. 그렇게 하려면 몇 가지 약속을 해주면 계속 지수 법칙이 성립됩니다. 등호가 성립한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밑조건도 조금 변해야 됩니다. 0의 0제곱이나 0의 마이너스 1제곱 이런 건 정의가 안 되는 거고요. 0의 1, 2, 3, 4제곱 이런 것들은 전부 0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조건은 뭐로 바뀌어야 됩니까? 이런 것도 이제 잘 대답을 안 하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다. 정재야, 밑조건 뭐로 바뀌어야 돼? 승재야, 뭐로 바뀌어야 돼? 네, 정수일 때 밑조건의 변화. 맞습니다. A는 0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약속을 해줘야 되지? A의 0제곱은 얼마다? 1이다.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M제곱은 요 마이너스는 밑을 뭐 하는데 쓰고 사라진다. 얘를 1분의 A이기 때문에 역수시키는데 사용하고 지수 마이너스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A의 M제곱분의 1 요렇게 적기로 약속을 하면 지수 법칙 계속 써도 등호 안 깨지. 그런데 지난 시간에 한번 슥 증명을 했는데 이제 정수까지 왔다라는 건 자연수에다가 0이랑 음의 정수를 포함시킨 거고요. 거기서 이제 유리수까지 갑니다. 유리수까지 가는 건 정수에 없는 숫자들, 분수 같은 게 들어온다라는 거지. 이 분수에서도 지수 법칙을 계속 쓰고 싶으니까 우리는 약속을 합니다. 그에 따른 정의도 나와야 됩니다. 요거 우리 증명 다 했었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요거 다시 한번 쓱 보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어떤 약속을 해야 되고 밑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면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의 정수했고요. 그 다음에 지수가 유리수이고. 오케이.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 유리수인 지수의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확장을 하려면요. 지수가 유리수일 때도 지수 법칙 쓰고 싶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의 관찰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유리수라는 거는 일단 분수를 뜻하는 거죠. 지수에 분수가 오더라도 계속 지수 법칙 쓰고 싶어. 그러면 어떤 약속을 해줘야 되는가? 어떤 약속을 해야 되는가를 관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밑조건이 어떻게 바뀌는가? 요 두 개를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수 법칙 중에 A의 M제곱의 N제곱 요게 A의 MN
요렇게 되는 게 계속 성립하고 싶다라는 거지. m이 뭐일 때? 분수일 때. 그래서 m을 뭐라고 주냐 하면 분수꼴로 줍니다. 그래서 p분의 r이라고 주고요. p하고 r은 정수이면서 서로 소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n을 p라고 하자. 그러면 p하고 r은 정수이면서 서로 소관계. 그러면 요 녀석이 지금 뭐가 되냐 하면 다시 적어보면 a의 p분의 r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 녀석이 p제곱을 만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정의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 증명을 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a의 p분의 r제곱의 p제곱. 이건 거듭제곱이잖아. p는 정수고. 맞죠? 그러면 우리는 그 a의 p분의 r제곱을 몇 번 곱하는 겁니까? p번 곱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a의 p분의 r 곱하기 a의 p분의 r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그럼 이거는 a의 p분의 r이 몇 번 더해지는 거니? p번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게 p번 더해지는 거야. 그러면 너는 a의 뭐라고 적을 수 있어요? a의 p분의 r에 곱하기 p라고 적을 수 있고 a의 r제곱이라고 적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너를 p제곱 했더니 요렇게 나오네. 그러면 거듭제곱의 정의에 의해 가지고 거듭제곱이 아니지. 제곱분 정의에 의해 요 녀석의 p제곱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a의 p분의 r은 ar 제곱의 p제곱근이다. 이거는 정의에 입각해서 적은 거기 때문에 거듭제곱 정의를 모르면 대화가 안 됩니다. 반드시 책을 읽고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됐고요. 그렇다면 요거를 표현해주면 즉 a의 p분의 r제곱은 p제곱근 루트 a의 r과 같다. 이거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현준아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은 분수꼴이라고 하는 유리수를 지금 갖고 와서 지수 법칙을 성립시키려면 요게 등호가 성립돼야 된다고 약속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유리수까지 확장하려면 요런 게 등호가 성립한다고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주 쓰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루트가 있을 때 이렇게 바꾸는 거 요거 진짜 많이 쓸 거거든요. 그러면 앞에 있는 요 p는 뭐가 되는 거고 분 5가 되는 거고 A의 지수는 분 뭐가 되는 거고 그렇지 분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수 법칙을 계속 유리수일 때도 쓰기 위해서 어떤 약속을 할 거냐 하면 약속 A의 P분의 R 요 녀석을 P의 루트 A의 R제곱이라고 하자. 그러면 계속 쓸 수 있어. 특히 우리가 자주 쓰는 거는 특히 루트 2, 루트 A 요거 한번 봅시다. 루트 A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생략돼 있고 여기도 생략돼 있거든. 다 알아야 돼요. 여기 얼마 생략돼 있습니까? 2. 여기 얼마 생략돼? 1. 근데 너는 분 5라고 했고요. 너는 분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너는 A의 몇 분의 몇? 그렇지.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알던 A는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3제곱근 루트 A 얘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A의 몇 분의 몇? 그렇지. 3분의 2 이렇게 된다는 거지. 납득이 됩니까? 자, 그 다음에 밑조건 변화 요거 지난 시간에 안 적었거든. 잘 보십시오. 밑조건 변화
우리는 밑조건 A는요 뭐라고 줄 거냐 하면 A가 음수면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마이너스 2의 2분의 1제곱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의 2분의 1제곱이면 다시 되돌려 보십시오. 너는 분모고 너는 분자잖아. 그러면 이거 뭐로 바뀝니까 여러분? 루트 얼마? 2 아닌데 앞에 2 생략 1 생략 그래서 얼마 돼? 그렇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럼 요 녀석은 루트 2i가 됩니다. 뭐가 나오냐 하면 허수가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밑이 음수면 허수가 나오기 때문에 허수는 우리 복소수 단원 다루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배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수 안에서만 우리가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허수가 튀어나오면 허수는 대소 비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계산했을 때 음수도 튀어나오고 이러니까 뭔가 계산하기가 껄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수 방지를 위해 허수 방지하기 위해서 A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즉 밑이 음수면 음수일 때 밑이 음수일 때는 지수법칙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수법칙 쓰면 안 된다. 무슨 범위에서? 정수 범위, 유리수 범위. 정수일 때 밑조건은 0만 아니면 된다 했잖아. 지수가 정수일 때는 밑이 음수여도 지수 법칙 써도 됩니다. 무슨 범위에서? 유리수 범위에서. 그래서 지수가 분수꼴인데 밑이 음수다. 그러면 너는 지수 법칙 쓰면 안 돼. 이렇게까지 제한이 됩니다. 허수 방지. 자, 그러면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는 A의 n분의 m제곱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우리가 자주 쓰는 거는 이렇게 바꾸는 걸 많이 쓸 거기 때문에 누가 분모고 누가 분자인지 잘 봐놓으십시오. 그리고 이 녀석도 우리가 자주 쓸 거기 때문에 잘 봐두셔야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 식을 간단히 해라. 얘를 보시면 27은 3의 세제곱입니다. 그 녀석의 3분의 2제곱이죠. 그러면 너는 유리수라고 보셔야죠. 분수니까. 이렇게. 유리수 범위에 우리는 늘 체크하셔야 됩니다. 밑이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밑이 양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던 무슨 법칙을 써도 됨? 지수 법칙을 써도 됩니다. 지수 법칙이 뭐냐 하면 지수의 지수제곱은 지수끼리 뭐 한다? 곱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이게 유리수 범위에서 지수 법칙을 밀어붙인 겁니다. 그럼 너는 3의 제곱이 돼가지고 답은 9겠구나. 이렇게 천천히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보십시오. 243, 3의 몇 제곱? 3의 5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5분의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수의 지수 법칙이, 지수라서 요 녀석 유리수가 보이고요. 이게 유리수인 순간 우리는 눈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밑으로 가야 됩니다. 밑이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그렇지. 밑이 양수예요. 그러면 무슨 법칙을 써도 된다? 지수 법칙을 써도 된다. 그래서 3의 5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2 그렇게 됩니다. 허투루 던지 마십시오. 개념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를 계산해주면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고요. 그러면 너는 9분의 1이 되는구나. 이렇게 될 수 있죠. 오케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면은요. 지수가 유리수일 때 이게 더 중요합니다. 1번, 2번, 3번, 4번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 계속 밀어붙여. 오케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하죠.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 변화된 B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유리수, 확장된 지수 조건이죠. 그래서 지수 확장. 우리가 알던 지수 법칙을 밀어붙이려면 유리수로 확장할 거면 밑은 무조건 양수여야 돼. 왜 그렇다 했지? 뭐 나오는 거 막으려고? 허수 나오는 거 막으려고. 허수 나오면 연산이 산으로 갑니다. 오케이, 됐어. 자, 밑에 포션이 있습니다. 주의하라는 뜻이고요. 이 녀석은 내실 인출입니다. 밑이 음수일 때는 유리수 범위의 지수 법칙을 자유로 쓸 수 없다. 했던 말 계속 반복하고 있죠. 예를 보시면 이 두 개를 같이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한 친구 A라는 친구는 위의 것처럼 계산을 합니다. 마이너스 3의 제곱의 2분의 1제곱입니다. 이 문제의 특징은요, 이 녀석이 분수라서 유리수라는 게 포인트고요. 이게 유리수일 때 지수의 지수 제곱은 지수끼리 곱한다 했을 때 요거를 요렇게 적는 것 자체가 지수 법칙을 사용한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지수 법칙을 썼더니 답이 얼마가 나옵니까? A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B라는 친구 한번 보십시오. B라는 친구를 보면 똑같은 식을 풉니다. 그런데 얘는 지수 법칙을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제곱부터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가 유리수가 되는 거고요. 이 유리수를 보고 지수의 지수 제곱이니까 이렇게 적는 게 여기에서 지수 법칙을 썼다는 거지. 그랬더니 결론이 얼마가 나오냐면 3이 나옵니다. 위에 거는 마3이 나오고 밑에 건 3이 나오거든요. 위에 건 잘못됐고 밑에 거는 옳은 거랍니다. 왜냐하면 지수 법칙을 쓸 때 밑을 보십시오. 요거하고 곱한다 했는데 밑을 보면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그렇지. 요게 밑이 되고요. 요게 음수입니다. 이렇게. 밑이 음수인데 분수꼴의 지수 법칙은 쓰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럼 쌤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요? 안에 거 거듭제곱을 먼저 계산해서 요거하고 요거를 곱하는 지수 법칙을 쓸 때 요 녀석을 보면은요 3은 밑이 양수가 됐죠. 그러니까 얘는 지수 법칙 써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식이 나오면 답은 3이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몇 번이고 곱씹어서 보고 자기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됐어. 수연이 여기까지 납득이 됩니까? 현준이 어떻습니까? 이해됩니까?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을 간단하게 해라. 자, 여기서 보시면 분수네 이 유리수입니다. 지수 법칙 쓰려면 어디부터 눈에 들어와야 됩니까? 체크가 들어가야 돼. 그렇지. 여기가 밑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보경아, 이거 양수야 음수야? 9분의 4. 얘 양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지수 법칙 써도 돼. 그래서 너는 9분의 4에다가 무수선으로 지수 법칙을 씁니다. 곱하기 4분의 3. 그럼 너는 9분의 4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중학교 때 잘 배웠습니까? 지수 부분에 있는 이 마이너스는요 밑을 뭐 시키고 사라집니까? 그렇지. 역수시키고 사라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까 특히라고 했었죠. 요거는 뭐랑 같다? 2분의 1은 빨리 외우십시오. 2제곱분 루트 1 이거랑 같은 거 맞습니까? 근데 너도 생략하고 너도 생략할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냥 뭐가 된다? 루트가 된다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루트 몇 분의 몇? 그렇지. 루트 4분의 9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너는 2분의 3이거라.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계산해야 함.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전부 2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네요. 2의 제곱에 8분의 3이고요. 곱하기 2의 세제곱에 4분의 3입니다. 나누기. 이거 2의 얼마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지수로 고쳐서 알아야 되는데. 3분의?
그렇지. 3분의 2로 볼 줄 알아야지. 이렇게. 자, 그러면 밑조건부터 보십시오. 너 유리수고, 너 유리수다. 여기도 유리수입니다. 얘네들이 유리수인 게 포인트고요. 너가 유리수면 우리는 볼 것도 없이 너가 지수법칙, 너 지수법칙 그렇게 쓸 거면 얘네들이 전부 밑으로서 양수네. 이게 먼저 눈에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지수법칙 쓸 수 있으니. 그러면 너는 2에 2 곱하기 8분의 3이 되고요. 그 다음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3이 되고요. 그 다음 빼기 3분의 2가 돼요. 지수법칙. 그래? 그러면 너는 2에 8분의 6, 4분의 9, 3분의 2 이렇게 됩니다. 얼마나 통일 가능합니까? 24로 통일 가능하네요. 아래 위로 3을 곱합니다. 18. 아래 위로 6 곱합니다. 54. 아래 위로 8 곱합니다. 16. 그러면 너는 2에 24분의 얼마가 되는 거죠? 56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너는 2에 8로 약분 가능하네. 3분의 7 이렇게 되네. 현준아, 이거 분수 루트 씌우면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몇 제곱근? 3제곱근. 2에 몇 제곱? 7. 그렇지. 2에 7제곱.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그래서 답으로 적을 때는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 이것도 맞는 표현이니까 둘 다 똑같은 거네. 맞네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답지 같은 거 보면 이제 대부분 이쪽으로 적어줄 겁니다. 익숙해져야 하고. 됐어.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리수까지 지수가 확장이 되었고요. 이제 무리수 지나서 실수까지 확장을 해야 되는데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수법칙을 유리수까지 확장하였으므로 이제 무리수에서 성립하는 것만 보이면 되는데 그거는 무리수까지 성립하는 거는 루트 2가 대충 얼마인지 아십니까? 1.414 이렇게 쭉쭉쭉 가는 거 맞지? 그래서 3의 1제곱 계산하고요. 3의 1.4 계산하고요. 3의 1.4가 얼마인지 계산기로 계산을 합니다. 3의 1.414가 계산기로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지수 부분만 보십시오. 이 값이 점점 어디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루트 얼마 값? 여기 있는 값이 전부 루트 2로 다가가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3의 루트 2제곱이 대충 얼마인지 이렇게 막 조사를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 실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산기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십시오. 예를 들어 3의 루트 2의 값을 생각해보자. 무리수 루트 2는 1.41421땡땡땡과 같이 유리수로 근사치를 계산해서 나타낼 수 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계산을 계속하면 일정한 수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수를 3의 루트 2의 값으로 약속한다. 이거는 우리 손으로 못 해냅니다. 계산기 두드려야 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수를 실수 범위까지 확정해도 지수 법칙이 성립함이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고교 과정에서요. 똑바로 앉으십시오. 고교 과정에서 알려져 있다라는 거는 프루프 없이 받아들인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프루프 없이 받아들이는 거는 절대 증명 문제나 거기에 파생되는 어떤 문제는 절대 문제로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됐어. 유리수 범위 확장까지는 제대로 공부하셔야 되고 무리수랑 실수까지 확장은 그냥 그렇구나 믿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지수가 실수인 경우도요. 우리가 알던 지수 법칙을 다 밀어붙이면 되고요. 새로운 약속은 안 생깁니다. 유리수 범위까지만 약속하면 되고요. 요 녀석 밑조건에 변화가 있어 없어? 유리수일 때랑 똑같은 거 맞습니까? 밑조건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실수다. 지수는 확장이 되지. 지수가 확장이 됐지만 밑조건은 허수가 나오는 것만 방지하면 되니까 양수면 된다. 어렵지 않았어. 넘어갑니다. 다음은 지수 개념이 확장되면서 밑에 조건들이 추가되는 것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지금 잘못된 곳 한 개 있습니다. 이쪽 건 중에 찾으십시오. 어디가 잘못됐죠? 한 군데 잘못됐어요. 그렇지, 자연수일 때 잘못됐습니다. 이거 뭘로 바꿔야 함? 자연수일 때 지수법칙 쓰려면 이 조건이 뭐가 돼야 됩니까? 아무거나 고급지게 모든 실수. 그래서 모든 실수가 돼. 이렇게 잘못된 것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확장해서 너희한테 알아야 되는 거는 지수를 확장해 갈 때 밑은 어떤 조건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어떤 약속을 해줘야 되는지 알아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정수로 확장할 때 지켜야 되는 약속. A의 영제곱은 얼마다? A의 영제곱은 1이다.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이 얼마다? 1이다. 자연수에서 정수로 확장될 때 그런 약속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정수에서 유리수로 확장될 때에도 약속이 생깁니다.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A의 P분의 R제곱 요거였고요. 너는 T제곱분 루트의 A의 R 이렇게 약속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약속들만 지켜주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유리수에서 실수로 확장될 때에는 약속은 따로 없고요. 특이한 거는 뭐해 있다? 알려져 있다. 닥치고 받아들여라. 됐어. 오케이. 자, 이걸 가지고 문제를 좀 풀겠습니다. 오늘은 주구장창 계산. 좀 이따 우리 수업 끝나고 확인 테스트도 치겠지만 죄다 요로식입니다.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1번. 지수가 분수꼴입니다. 유리수네요. 뭐를 체크해야 됩니까? 밑이 양수인 거 빨리 눈으로 체크해야 됩니다. 밑이 양수기 때문에 지수 법칙 쓸 수 있음. 그러면 준식은 2 곱하기 이거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면 되잖아. 이런 거 다 봐야 되는데 11을 선의수분해 하면 어떻게 됩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입니다. 거기에 3분의 2제곱이고요. 그 다음 2의 2분의 1제곱. 그 다음에 2, 9, 18이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 거기에 6분의 1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밑이 양수니까 지수법칙 써도 된다 할 때 각각 전개를 합니다. 그럼 너는 2의 3분의 4제곱이 되고요. 3의 3분의 2제곱이 됩니다. 나누기 2의 2분의 1제곱이고 곱하기 2의 6분의 1제곱에다가 3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죠. 너도 각각 분배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길이 모아주면 됩니다. 2를 보시면은요. 2가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는데 앞에 연산자도 보셔야 돼요. 나누기랑 곱하기가 되는데요. 그러면 지수법칙에 따라 가지고 3분의 4랑 2분의 1이랑 6분의 1을 갖고 올 건데, 야 3분의 4랑 2분의 1은 더 해줘야 됩니까? 빼줘야 됩니까? 그렇지, 나누기니까 빼줘야 됩니다. 곱하기니까 더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3에 3분의 2제곱 또 3이 여기 있네요. 3 앞에 연산자도 봐야 돼. 너가 곱하기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3분의 1을 더 해줘야 됩니다. 니들 따라오심? 자, 그렇다면 너는 2에 얼마를 갖고 6으로 통분 가능하네요. 그러면 8 빼기 3 더하기 1 3의 1 계산하면 5, 6이니까 2 곱하기 3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6. 오늘은 첫날이니까 천천히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승재 여기까지 납득이 된다 안 된다? 납득이 됩니까? 오케이. 두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125분의 8 125분의 8은 누구의 세제곱이죠? 5분의 2의 세제곱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5분의 2의 세제곱에 거기에 6 마이너스 9분의 1제곱 그리고 거기에 다시
6제곱. 이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죠. 자, 곱하기 5분의 4에. 이거 잘 보십시오. 이것도 얘도 양수고요. 얘도 양수입니다. 너는 유리수고요. 너는 무리수입니다. 양수일 때는 유리수든 무리수든 다 지수법칙 쓰면 된다고요. 그러면 너는 여기에서 이거 두 개 지수법칙 쓰면 합차니까 제곱 빼기 제곱 얼마가 됩니까? 1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꾸 체크하십시오. 너도 양수기 때문에 지수법칙 써도 됩니다. 그러면 5분의 2에다가 뭐가 되냐면 3 곱하기 마이너스 9분의 1에다가 6 5분의 4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약분하면 5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 얼마야? 2제곱 그리고 5분의 4. 자, 주구장창 얘기하지만 이 마이너스는 밑을 뭐하고 사라집니까? 역수시키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2분의 5의 제곱이니까 4분의 얼마? 암산이 돼야지. 25 곱하기 5분의 4. 그래서 값은 얼마가 되는 거죠? 그렇지. 5가 된다. 이걸 볼 수 있죠. 자, 내가 자꾸 푸니까 재미없죠? 3번 지금 풀어보십시오. 시간 좀 드립니다. 답보다식입니다. 식을 깔끔하게 적으면서 오셔야 돼.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보시면요. 이게 중요해요. 너 유리수. 그럼 너와 너를 곱하는 지수 법칙을 쓰려는데 이 녀석이 뭡니까 지금? 꼼수인 거 보이십니까? 그러면 바로 지수 법칙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수 법칙 쓰면 안 되니까 우리는 요 계산 순서에 따라서 요 녀석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6의 6제곱은 얼마야? 그냥 6의 6제곱이 되겠지. 짝수니까. 그래서 중심은 6의 6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2분의 1제곱으로 바꿉니다. 그제서야 이 녀석이 양수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지수법칙 써도 돼요. 그리고 뒤에 거는 이 녀석이 분배가 가능하죠. 처음에 거 분배하면 2의 3제곱이고요. 나누기 뒤에 거 분배하면 3의 2제곱이 됩니다. 루트 3만큼 약분하면 루트 4니까 루트 4는 2라고 적어도 되겠죠. 그럼 이제 양수니까 지수법칙 써도 되네. 그러면 너는 6에 3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6의 3이라는 건 요거 보십시오.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죠. 거기다가 2의 세제곱 곱하기 나누기 3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2는 곱하면 2의 6제곱이 되는 거고요. 3은 계산하면 분모에 3이 생깁니다. 아닌데 분자에 얼마가 생깁니까? 3이 생기지. 그러면 64 곱하기 3이네. 그러면 19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요거 말하는 건가요? 요거 보시면 얘를 분배합니다. 나누기로 들어갔군요. 3의 제곱이 아니죠. 맞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이거 다시 곱하면 루트 36이니까 3의 몇 제곱?
3의 6제곱. 여기 3의 6제곱. 너도 3의 6제곱. 이렇게 되죠.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계산해주면 너는 2의 6제곱인데 3의 3제곱만큼 나와. 요 정도는 숫자로 바꿔줘야죠. 27분의 64. 이렇게 됩니다. 됐어. 지나칠 뻔했는데. 아닙니다. 자, 그래서 복태 치는 데 있잖아. 복태 치는 데 어떻게 정리하면 요 녀석을 보고 마이너스 6에 6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적으면 이거는 개념 공부가 안 된 겁니다. 이렇게 적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잘 보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번.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런 문제 풀 땐 되게 어려웠는데 오늘은 이제 분수로 고쳐서 푸는 거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앞에 숫자가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숫자가 없다면 2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전체 분수로 다 바꿀 겁니다. 그래? 그러면 이 루트는요, 얘는 요 2하고 요 루트는요, 하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요 녀석이 사라지면서 2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한 몸이냐 하면 요 3제곱근이랑 이 루트는 사실 하나의 몸입니다. 그럼 저 녀석을 바꿀 때는 3분의 1로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요 4와 루트는 같이 돌아다녀야 돼. 저게 없어지면서 4분의 1이 생긴다고 봐야지. 그러면 속에서부터 이제 거꾸로 헤어나오는 거 아닙니까? 64가 있었는데 4분의 1이 되고요. 이렇게. 거기다가 4를 곱했는데 전체 얼마가 됩니까? 중괄호로 해줘야 되나 또? 중괄호로 보면 너의 3분의 1이 됐고요. 거기다가 2를 곱했는데 전체 2분의 1이 됩니다. 그 녀석이 2의 p제곱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적어놓고 여러분들 교과서적으로 풀면은 답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요. 너는 대괄호에다가 요거 분배를 해줍니다. 속의 것부터 천천히 계산을 합니다. 대괄호에 2, 중괄호에 4. 요 녀석이 얼마입니까? 2의 6제곱이니까. 천천히 다 보셔야 돼요. 너희는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2의 6제곱이니까. 이거부터 계산하십시오. 얼마가 돼요? 2에 4에 2의 몇 분의 몇? 2분의 3. 그리고 3분의 1에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는 누구를 계산하냐 하면 요만큼을 계산해야 됩니다. 얘가 뭐로 보이냐 하면 2의 2제곱으로 보여야죠. 그래서 지수법칙을 쓰면 2의 얼마가 됩니까? 2 플러스 2분의 3이니까 2분의 7로 보여야겠지. 거기에 3분의 1 그리고 2분의 1 이렇게 차근차근 정리해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 3분의 1을 계산하면요 2에 6분의 7이 되고요. 거기에 다시 2분의 1 그리고 나서는 요거 두 개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2에 6분의 14 거기에 2분의 1 너가 2의 p제곱입니다. 그러면 계산해주면 2에 12분의 14 요게 2의 p제곱입니다. 자, 그래서 전부 분수꼴로 고친 다음에 속에서부터 하나하나 껍질 벗기듯이 공부해주면 됩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안 봅니다. 웨이트. 저기 보십시오. 주황색, 연두색, 빨간색이 있거든요. 잘 보십시오. 이 2는요. 이 2는 누구한테만 루트가 씌워집니까? 주황색의 루트만 2한테 영향 주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이 입장에서는 2분의 1만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4 입장에서 보십시오. 루트가 연두색이랑 주황색이 씌워졌네요. 그러면 4 입장에서는 3분의 1이 있고요.
그 녀석에 다시 뭐가 씌워지는 겁니까? 그렇지, 2분의 1이 씌워지는 거지. 그래서 이 녀석의 전체 2분의 1이라는 건 그냥 2분의 1만큼 곱하는 거랑 같죠. 아니 4의 3분의 1제곱에다가 다시 2분의 1제곱을 해주면 저런 식으로 적는 거 뻔히 보이잖아. 그 정도 남산해야죠. 그 다음에 64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주황색, 연두색, 빨간색이 다 영향을 주네요. 그러면 여기가 64로 바뀌면은요, 64의 4분의 1제곱에다가 3분의 1제곱에다가 2분의 1제곱 이렇게 보는 거지. 아, 그러면 애초에 적을 때 4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게 2의 p제곱이다. 나는 이런 식으로 보고 들어갑니다. 아, 그러면 훨씬 계산이 빠릅니다. 너는 2의 2분의 1제곱이고요. 너는 2의 제곱이니까 3분의 1제곱이 됩니다. 너는 2의 6제곱이니까 6만큼 떨어버리면 2의 4분의 1제곱이 되죠. 그럼 이건 지수법칙을 쓰면 2의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해서 그게 2의 p제곱이다 하면 결국 어디 갔어? 이 녀석이랑 같은 결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빠른지 보시고요. 자기 걸로 습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2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way2로 풀어주면 2번이 되게 쉬워집니다. 여기 보시면 이 5는 루트 몇 개의 영향을 받습니까? 3개의 영향을 받는데 전부 2가 생략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는 5에 몇 분의 몇이 됩니까? 머릿속으로는 이게 떠올라야지. 5에 2분의 1에 다시 2분의 1에 다시 2분의 1이다. 이게 떠올라야지. 근데 우리는 적을 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 거는 5에 4분의 1이 몇 번 곱해집니까? 3번 곱해집니다. 이렇게. 그게 5의 p제곱이에요. 그러면 너는 5에 8분의 1이 되고 5에 64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통일해야 되겠네요. 5에 64분의 8 플러스 1이 따라서 P는 64분의 9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way2를 좀 이해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 넘어갑니다. 여기. 다음 부분에 답하여라. 오케이. 요거 5인치 1번 말하는 겁니다. 저 녀석이 자연수가 되는 거는 뭐 모의고사에는 더 어렵게 나오겠죠. 근데 저게 모티브가 돼서 거듭 제곱이 있는데 요 녀석이 자연수가 되도록 해요. 요게 유형입니다. 그러면 1번 오늘 확인 테스트 칠 거니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64분의 1에다가 n제곱분의 1, n분의 1제곱 요 녀석이 자연수 이렇게 그러면 저런 것들은 이 단원에서는 지수 법칙을 확장하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전부 가장 간단한 지수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이거 2의 몇 제곱으로 보입니까? 6제곱 그러지 말고 2의 몇 제곱? 잘 생각해봐. 2의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그렇지, 6제곱이 돼야죠. 2의 마이너스 6제곱. 거기에 n분의 1. 그게 자연수가. 이렇게 팍팍팍 보여야 돼. 아, 그래? 그러면 2의 n분의 마이너스 6제곱. 그게 자연수가 돼야. 이렇게. 그러면 해석이 들어가면 되네요. n분의 마이너스 6이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n은 6에 뭐가 되면 됩니까? 양의 약수되면 안 되지. 여기가 음수가 되버리니까. 그렇지. 그래서 n은 6의 음의 약수가 되죠. 그래서 n이 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n 자리에다가 집어넣어 보십시오. 진짜 자연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값을 구하라 하면 이게 답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됐고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수의 대수를 비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수를 비교하라 하면은요 지수를 통일을 요게 평균 문제죠. 요것도 내신으로 잘 나옵니다. 왜 2번? 거듭제곱 성립을 쓰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6제곱근 11, 4제곱근 5, 그 다음에 3제곱근 루트 3. 거듭제곱으로 계속 밀어붙일 거면은요 어디를 통일하냐면 여기를 통일하면 됩니다. 이거 통일한다 하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얼마로 통일 가능? 12로 통일 가능. 현준아, 이거 12로 바꿀 거면 여기 지수에 얼마 곱해줘야 함? 제곱. 그렇죠. 그래서 11의 제곱. 여기를 12로 바꿀 거면 5의 세제곱. 너를 12로 바꿀 거면 3의 4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 안에 게 12제곱근 루트 121이고요. 12제곱근 루트 125입니다. 12제곱근 루트 81입니다. 이거 학교 시험에서 이런 거 감점 많이 하던데 제일 큰 게 얘잖아. 근데 답을 이걸로 적으면 틀린데 문제에서 주어진 놈으로 답을 적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일 큰 놈은 4제곱근 루트 5, 그 다음이 6제곱근 루트 11, 그 다음이 3제곱근 루트 3. 요렇게 문제에서 주어진 걸로 답을 내리셔야지 인정받지, 아니면 감점 당하거나 틀렸다. 조심하셔야 돼요. 됐어. 넘어갑니다. 뿅. 잠시만. 웨이트가 있었죠. 웨이트. 요 녀석은요. 굳이 지수를 이제 유리수로 바꾸면 11분의 6분의 1, 5분의 4분의 1, 3분의 3의 3분의 1이죠. 그러면 거듭제곱에서 6, 4, 3을 건드리는 건 사실 여기를 건드리는 거랑 똑같이. 그래서 너를 전부 12로 바꾸면 11의 12분의 2제곱이 되고요. 5의 12분의 3제곱이 됩니다. 3의 12분의 4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거 지수 법칙에 따르면요. 11의 제곱에 12분의 1이 되고요. 5의 3제곱에 12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3의 4제곱에 12분의 1이 되죠. 뭐가 통일이 됐는지 보십시오. 지수 부분이 12분의 1로 다 통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민만 확인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답을 통일하라.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루트가 간단하면 루트로 밀어붙이면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분수꼴로 고쳐서 밀어붙여도 된다. 둘 다 마스터하십시오. 넘어갑니다. 뿅. 자, 그 다음 거 보시면요. 양수 ABC에 대해서 다음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어떤 두 수의 합과 차를 적어놨습니다. 합차니까 제곱 빼기 제곱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오늘은 첨단이니까 가장 원칙적으로 적을게요. 제곱 빼기 제곱으로 적습니다. A가 양수라고 했는데 이거 왜 주어졌을까? 너가 유리수거든. 유리수에서 지수 법칙을 쓰고 싶으면 밑이 양수인 게 보여야 된다고요. 밑이 양수기 때문에 유리수 지수 법칙을 쓸 수 있구나. 그런 걸 의식하는 게 개념 공부를 하는 겁니다. 무지성으로 푸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2개 곱하면 A가 되고요. 1이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팁인데요. 팁. 자, 처음 볼 때는 이런 거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단위를 치환하는 게 작은 값을 치환하라. 그러면 공수입이 잡힌 애들은 다 잘 보입니다. A가 있고 A의 3분의 1제곱이 있으면 A의 3분의 1이 뭔가 좀 더 작은 느낌이죠. 이 녀석을 안수인 문자 X로 바꾸겠습니다. B의 3분의 1의 요 값을 Y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너를 X로 주고 너를 Y라고 주면은 우리는 암묵적으로 여기에서 양변의 세제곱을 해보십시오. A는 X 세제곱이 되는 거 보임. B는 Y 세제곱이 돼. 이거랑 하자. 그래? 그러면 준식은 A 빼기 B, 그러면 X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Y 세제곱이죠. 그 다음에 나누기 X 마이너스 Y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너를 다시 적어보면요. X 마이너스 Y에다가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빼기 모양이 약분되는 거 곱셈공식에서 배웠죠? 아 남는 게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이 남는 내가 만든 문자는 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x자리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녹색을. 그러면 여기다가 a의 3분의 1 집어넣으면 a의 3분의 2가 되죠. 너는 a의 3분의 1에다가 b의 3분의 1이 되고요. 너는 b의 3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뭐 산수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좀 복잡해 보인다. 치환을 이용해서 풀어라. 더 작은 놈을. 됐어. 요것도 확대 있을 거니까 그때그때 풀어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요거 학교 내신의 초초초 빈출입니다. 그래서 내신 초빈출. 그냥 빈출도 아니고요. 초빈출입니다. 복세 칠 때 나올 거고요. 중간평가 칠 때 나올 거고요. 총괄평가 칠 때 나올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거든요.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 녀석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건 A의 1제곱이 주어져 있고요. 문제에서 묻는 건 A의 3제곱이 주어진 거 보이십니까? 그럼 저 녀석을 그냥 몇 제곱 해버리겠다? 3제곱 해버리겠습니다. 초보일 때는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A라는 거를 3의 3분의 1 더하기 3의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초보니까 이렇게 할게요. 너 X라고 보고요. 너 Y라고 할게요. 그러면 A 세제곱이라는 거 한번 보십시오. 사실은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처음 배우는 거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X 플러스 Y의 세제곱이네. 이렇게. 자, 이걸 풀어 헤쳤을 때 변형식으로 가져야지 문제가 빨리 풀립니다, 여러분. 이거 변형식 어떻게 됐었지? X 플러스 Y 전체 세제곱 한 다음에 뒤에 뭐가 나와? 빼기. 그렇지, 3에 XY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X 플러스 Y가 되는 겁니다. 자, 꽁하니 하면서 따라오십시오. 자, 이렇게 되면요. 되게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요게 특색이 있대. 요거 얼마나 보임? 요거는 참고로 X 곱하기 Y라는 건 3의 3분의 1제곱이고 그 다음에 3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입니다.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3의 3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요게 지수 법칙이겠지. 왜? 여기 뭐로 바꾸면 돼? 여기 잘못됐네요. 여기가 뭐가 나와줘야 돼? 잘못 적었네. 미안합니다. 바보처럼. 자, 이 녀석은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y 플러스 3xy 제곱 플러스 y 세제곱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 가운데 거 한번 보십시오. 가운데 걸 잘 추적하셔야 됩니다. 너는 x 세제곱이니까 얼마로 바꿀 수 있어요? 요 가운데 거를 3xy로 바꾸면 x 플러스 y로 바꿀 수 있고요. 요 가운데 거만 바꾸면 그러면 천천히 보십시오. x 세제곱하면 얼마로 보입니까? x 세제곱 얼마로 보임? 3이죠. y 세제곱 얼마로 보임? 그렇지, 3분의 1로 보이죠. 이렇게 잘 맞고요. 그 다음 가운데 거 볼 건데 플러스 3에 x 곱하기 y는 얼마입니까? 암산돼. 이거 두 개 곱해 보십시오. 얼마? 3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너는 3의 0제곱이 되잖아. 그래서 얼마?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 1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개 더한 거는 x 플러스 y니까 요게 중요한데 야, x 더하기 y는 애초에 두 개 더한 거는 뭐랑 같습니까? a랑 같죠. 여기를 a라고 적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애들이 가장 못 보는 것 중에 한 개. 이렇게. 자, 그렇게 했을 때 누구를 넘기냐 하면은요
요 3a를 좌변으로 넘기는 게 또한 중요한 센스입니다. a 세제곱 마이너스 3a. 그게 계산하면 3분의 10이더라. 여기까지 양산이 되죠. 야,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봐봐. 양변에 얼마 곱하는 센스? 3을 곱하는 센스. 3a 세제곱 마이너스 9a. 항상 문제는 이게 맞아떨어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계속 밀어붙여야 함. 그래서 구하라 하는 거는요. 10에다가 빼기 5를 하면 되겠죠. 아, 그러면 너는 5가 된다. 됐어. 근데 이해돼? 오케이. 항상 그렇습니다. 요 가운데 게요. 요 가운데 게 항상 요 녀석이랑 연관되도록 만들어주니까 가운데 거를 이런 식으로 묶어서 이 항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쉽게 풀리지 아니면 다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의식적으로 공부하십시오. 됐어. 오늘 확대에 있을 거니까 또 한번 자기 걸로 만들어 보시고. 됐어. 넘어갑니다. 바이블 5-4 한번 볼게요. 이것도 처음 보면 잘 몰라. 경험이 있어야 돼. 보겠습니다. 제일 작은 놈이 누군 것 같아? 작은 거 치환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게 분수꼴이라서 되게 힘든 거거든. 그럼 치환하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a의 8분의 1제곱을 그냥 단순하게 x라고 해봐. 그러면 첫 번째 식 요만큼만 보면요. 1 마이너스 x분의 1에다가 1 플러스 x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거는 1 플러스 이거 모르는 애들 있던데 얘는 x에다가 얼마 곱한 겁니까? 제곱한 거 맞습니까? 너는 x 제곱이에요. 너는 1 플러스 x에 4제곱한 거고 너는 x에다가 8제곱한 거고 요렇게 딱 바꿔버리면 공통수학 1느낌이죠. 그래서 요 녀석은 요거 두 개만 먼저 통분을 합니다. 두 개 곱하면 분모가 얼마로 보입니까? 1 빼기 그렇지 1 빼기 x제곱 그리고 나서 너 이쪽으로 갖고 가고 너 이쪽으로 갖고 가서 더한 거 암산 2가 되는 거죠. 좀 따라와요. x제곱분의 2가 되는 거고요. 귀찮아도 식은 끝까지 다 적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그제서야 요 두 녀석을 또 통분을 합니다. 그러면 분모는 제곱 빼기 제곱이 될 거니까 1 마이너스 x 4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쪽으로 한 번 곱하고 이쪽으로 곱한 걸 더해 줄 겁니다. x제곱이 사라지네요. 4가 남습니다. 그 다음에 1 플러스 x 4제곱분의 4가 되는 것이. 그리고 그러면 또 앞에 거 두 개를 통분을 합니다. 두 개 곱하면 합차니까 제곱 빼기 제곱 1 빼기 x 8제곱 뻔히 8이 나오겠죠. 그리고 너는 1 플러스 x 8제곱분의 8 그래? 그럼 너 통분하겠네. 그러면 1 마이너스 x 16제곱까지 갈 거고요. 지그재그로 곱해서 더하면 16이 됩니다. 그제서야 x 자리에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 16인데요. 내가 만든 문자는 답이 아니죠. x 자리에 집어넣어서 16제곱을 하면은요. 16제곱도 그냥 이렇게 양변에 16제곱 한다고 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x 16제곱은요. a의 몇 제곱이랑 같습니까? 그렇지. 2제곱이랑 같습니다. 근데 a제곱은 얼마인 걸로 보이니? 5로 보이거든. 그래서 너는 1 마이너스 4에 16이 되고요. 너는 마이너스 3분의 16이더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공통 수학 1에서 하는 통분밖에 없습니다. 여기 집중하지 말고 알아서 풀릴 거니까 너는 식이 복잡해서 안 보이면 작은 놈을 자꾸 치환해서 공통 수학 1 느낌으로 풀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1 5입니까? 오케이. 1 5. 그러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집중하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오케이.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결국은 작은 놈들을 치환하니까 전부 곱셈 공식으로 흘러 들어가네. 아니면 곱셈 공식 변형으로 흘러 들어가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작은 놈 치환입니다. 지수를 보니까 2분의 1도 있고 1도 있습니다. 작은 놈은 A의 2분의 1제곱이죠. 너를 안 쓰인 문자 X로 보겠어. 그러면 이런 것도 알아야죠.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라는 걸 Y라고 봐도 되지만 사실 이제 봐야지.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무슨 관계입니까? 전문용어로. 역수. 그렇지. 이 둘은 역수 관계죠. 쌤, 저 이거 왜 역수 관계인지 모르겠는데요? 찾아와서 물으셔야 됩니다.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너는 Y가 아니라 뭐로 바꾸면 돼? X분의 1로 바꾸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랑 하자. 그러면 1번에서 구하라는 거 보십시오. 1번을 보시면요. 준식은 A라고 했으니까 X제곱이 되겠지. X제곱분의 1. 이렇게 바뀔 수 있네요. 그러면 너는 X 플러스 X분의 1에다가 빼기 2 이런 변형을 알죠. 근데 X랑 X분의 1을 더한 거는 문제에서 5라고 나와 있거든. 그럼 너는 5의 제곱 빼기 2가 될 거고요. 25 빼기 2니까 너 23 이렇게 되는 거지. 뭐야? 다 치환하면 끝. 2번 보겠습니다. 얘도 보시면 준식 한번 보십시오. 준식을 보시면은요. A의 2분의 1의 3제곱으로 치수 법칙을 써서 표현할 수 있고요. A-2분의 1의 3제곱이라고 지수 법칙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너는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곱셈 공식 변형에 있었지.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에다가 빼기 3에 x분의 1은 역수 무시하시고요. x분의 1 이렇게 적으시죠. 근데 x분의 1은 5였으니까 5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5 125 곱하기 15 110 이렇게 나오는 거지. 다 필요 없어. 치환하면 끝. 현준이 이해됩니까? 오케이. 잘 푸시고요. 그 다음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8번. 자, 8번 보시면요. 3의 x제곱 16 24의 y제곱 128. 자, 이런 것들은 내신 빈출인데요. 요 녀석을 어떻게 하는 게 경험이냐 하면 지수가 요 모양이 되도록 지수가 요 모양이 되도록. 쌤, 네, 이거 여기 페인트에 있는 거 저거 뭔데? 다시 뭐라고? 뛰어넘었어? 7번이 왜 없어? 겹쳐졌나? 6번 다음에 7번이네요. 한번 봅시다. 이것도 내신 빈출이라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표현할게요. 7번. 1번에 보시면 2의 2x제곱 요 녀석이 3이고요. 다음 식의 값을 구해라. 그러니까 정석 연습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셔야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 문제는요. 2의 ax 플러스 5의 a의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a의 3x a의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7번 문제도 초초초 빈출이야. 너무나 필수 예제이기 때문에 다 씹어 먹으셔야 돼. 그래서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합니다. 이게 핵심. 이 주황색을 빨리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준식 한번 보십시오. 자, 준식을 보시면요. a의 x제곱을 여기다가 분배법칙 쓰면 너는 a의 2x가 되겠죠. 지수법칙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이 시 안 키우면 안 되는데 이거 두 개 곱하면 뭐 되게요? 역수관계인데. 그렇지.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분배하면 a의 2x가 되고요. 그 다음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2x제곱이 3이라고 나와 있거든. 그럼 너는 3 플러스 1에다가 3 빼기 1이 돼. 4분의 2니까 2분의 1이네. 산수에 집중하지 말고요. 요런 조작을 하니까 저 주어진 데이터를 쓸 수 있구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의 x제곱 곱하고요. a의 x제곱을 아래 위로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 분배 법칙을 써주면 중식은 2에 a의 2x가 되고요. 5에 1 역수관계.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을 써주면 a에 4x가 되고요. a에 지수 법칙 쓰면 두 개 더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x가 되죠. 자, 아직은 초보니까 내가 자꾸 보는데 2에 a에 2x 더하고 오고요. 얘는 내가 써먹을 수 있는 a의 2x에다가 제곱한 거랑 같고요. 그리고 뒤에 거는 a에 요거 잘 보라 했습니다. 이 마이너스는요, a에 마이너스 2x가 있으면 이 마이너스는 분모를 강제로 역수시키고 사라져버린다고요. 그럼 이게 1분의 a니까 강제로 역수시키면 a분의 1에 2x가 되고요. 그 2x가 분배돼 주시면 a의 2x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와 너는 이렇게 된다는 게 빨리 보여야죠. 그래서 2x분의 1. 그럼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 3 더하기 5 3의 제곱이니까 9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것도 센스입니다, 여러분. 아래 위로 얼마 곱하는 센스? 3을 곱하는 센스. 그러면 분모 계산하면 11인데 3 곱하면 33을 분자 보십시오. 분배 법칙을 쓰면 27에서 1 빼는 거네. 26. 이렇게. 됐어. 그래서 필수 예제 7번은 아래 위로 저 숫자를 곱하는 발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어.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것도 경험이야. 대표 예제는 전부 너희가 경험한다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십시오. x분의 4랑 y분의 7의 값을 구하라 했는데 이거 전부 뭐로 갖고 와야 되냐면 지수가 이 모양이 되도록 식 변형을 합니다. 이게 포인트지.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고 지수가 저 모양이 나오도록 딱 식을 변형해야 되는구나. 지수 법칙입니다. 이런 숫자들은 전부 거듭 제곱으로 표현해야 돼. 그래서 1번 3의 x제곱은 16이라는 건 2의 4제곱입니다. 양변에 똑같은 조작해도 되잖아. 그래서 너의 x분의 1이랑 너의 x분의 1을 해줍니다. 그러면 좌변은 3이 되고요. 우변은 2의 x분의 4가 됩니다. 자, 이거를 기억시. 자, 두 번째는요. 24의 y제곱. 요 녀석은 자, 125입니다. 128입니다. 128이면 2의 몇 제곱이죠? 2의 그렇지. 그렇게 보여요. 7제곱. 그렇게 치면 너도 양변에 y분의 1제곱, y분의 1제곱 해주면 돼. 그럼 좌변이 24가 되고요. 우변이 2의 y분의 7제곱이 돼서 니은식입니다. 자, 그래서 지수의 요 모양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x분의 4가 여기 있고요. y분의 7이 여기 있습니다. 빼기는 어떻게 만들지? 기억식과 니은식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 뭐 하면 나옵니까? 지수 법칙 생각해봐. 나누기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기억식을 니은식으로 나눕니다. 좌변끼리 나누면 24분의 3이 되고요. 우변끼리 나누면 2의 x분의 4에다가 빼기 y분의 7이 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양이 지수 부분에 나온다고요.
그럼 너는 좌변이 8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우변이 2에 구하라 이게 되는 겁니다. 8분의 1은 2의 몇 제곱이에요? 그렇지. 8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3제곱입니다. 마이너스 가지고 역수치하고 3을 분배해 보십시오. 맞죠? 그래서 이게 2의 구하라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x분의 4, y분의 7. 너는 마이너스 3. 이걸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녀석이 내신과 수능 발산. 되게 중요한 거고. 의식적으로 공부해야 함. 뭔가 세 개가 같은데 얼마로 같은지 모르겠어. 뭔가 세 개가 같은데 얼마로 같은지 모르겠다. 는 k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2의 x제곱, 5의 y제곱, 너가 10이야. 그럼 여기가 이미 는 k라고 줘야 되는데 10이라는 상수가 있으니까 요식과 요식을 먼저 보십시오. 이제는 볼 줄 알아야지. 양변의 x분의 1제곱, 11z제곱이네. 요렇게 돼 있으면 이 녀석은 뭔가 세 개가 같은데 얼마로 같은지 모르겠다. 스스로 생각해내셔야 됩니다. 요거는 는 k라 하자. 자, 그렇게 했을 때 요 녀석을 한 번, 요 녀석을 한 번, 요 녀석을 한 번 같이 보는 겁니다. 한 개만 제대로 해보면 2의 x제곱이 k제곱인 거니까 앞에서 했듯이 여기에다가 x분의 1, 여기에다가 x분의 1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좌변은 2가 k의 x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머리 좋은 애들이 x가 넘어가면서 x분의 1로 갔네 이렇게 보겠지. 그러면 유사하게 k의 y분의 1은 얼마가 됩니까? 암산될걸? 얼마? 요거랑 보면 되잖아. k의 y분의 1은 숫자 얼마? 그렇지, 5가 돼야죠. 그 다음 10의 k의 z분의 1. 얘는 10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지수 부분이 요 모양이 나오도록 우리는 조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게 x분의 1이 여기 있고요. y분의 1이 여기 있고요. z분의 1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기억식, 요걸 유인식, 요걸 디귿식. 그러면 지수 부분의 요 모양이 나오려면 더해져야 되고 빼져야 되거든요. 더해지려면 기억식과 니은식은 뭐 해야 됩니까? 그렇지, 곱해줘야 되고요. 디귿식은 뭐 해야 됩니까? 나눠줘야 됩니다. 잘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k가 없는 것끼리 곱하고 나누면 2 곱하기 5 나누기 10 이렇게 되는 거고요. k의 x분의 1 곱하기 k의 y분의 1 나누기 k의 z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좌변은 1이고요. 우변은 k의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 이렇게 되고. 근데 결국은 지수 법칙만 잘 상상하면 내가 원하는 게 지수 부분에 나온다고요. 그럼 이거 1이라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얼마 됩니까? 모든 수의 몇 제곱이 1이었죠? 그렇지, 0제곱이 1이었지. 그래서 너는 0이었다. 그런 거 알죠? k의 0제곱은 1. 풀이 대표 문제는 다 씹어 먹으신 거입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요거 경찰대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상식선에서 알아두십시오. 너희가 앞으로 내가 모의고사가 있을 거고요. 모의고사는 수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의고사보다는 사방학교가 난이도가 더 어렵고요. 그 다음에 경찰대가 난이도가 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찰대 기출이라고 하는 거는 수능보다 난이도가 좀 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발상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찰대에서 문제가 이렇게 소개돼 버리면
다른 문제집에서 블랙라벨이나 아니면 1품 이상의 어떤 문제집들에서는 이런 류의 문제가 고스란히 실립니다. 그러니까 경찰대회에 나왔다, 심화서에서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야. 이게 지수 부분에 이게 나오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저거 어떻게 만들어야 돼? 얘 보겠습니다. 구한. 얘를 보시면 16에 1-b에 a 플러스 2b입니다. 자, 요 녀석을 좀 분석해야 되는데 16에 a 플러스 2b에다가 곱하기 1-b분의 1 이렇게 찢어서 봐도 상관없죠. 그래? 그러면 너는 이 곱하기 철저하게 지수 법칙을 봐야 돼. 16에 a 플러스 2b에다가 다시 1-b분의 1 이렇게 봐도 상관없지. 그래? 그러면 너는 16에 a 플러스 2제곱을 봐야 되는데 이 16이라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변화가 들어갈 건데 참고로 이 부분 한번 보십시오. 16은 4에서 만들어내야 되거든. 80의 a제곱이 4입니다. 여기에서 자, 양변 제곱을 하면 80의 a제곱의 제곱은 4의 제곱이 돼가지고 너가 16이 됩니다. 따라서 이게 16이 되는 거지. 그러면 16자리에다가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매칭을 해보십시오. 16자리에 저렇게 된다고? 따라서 80의 2a 제곱이 16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요 녀석 16자리에다가 80의 2a 제곱으로 바꿔 집어보겠습니다. 자, 미안합니다. 이게 아니네. 큰일 날 뻔했다. 자,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80에 요것도 봐야 되겠네요. 요거 두 개 잘 보십시오. 봐봐. 이거 너무 어려운데 처음 하시네. 이거 80을 5로 나누면 얼마 나옵니까? 16도 나오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16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80의 a 제곱이 4라고 되어 있는데 요 녀석은 5분의 그냥 적을게요. 결론적으로 16이라는 거는 5분의 80이랑 같습니다. 이걸 인으로 그럼 이제 바꿔 적을게요. 16은 뭐로 바꿔 적을 수 있습니까? 16은 80의 2a 제곱인 거 맞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80의 2a 제곱으로 적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5는 문제에서 80의 b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16은 80의 b 제곱. 그 다음에 8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지수에 1이 있는 거니까 지수 법칙을 써보시면요 16은 뭐로 바꿀 수 있음? 80에 1 마이너스 몇 제곱? b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16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어떤 걸 써먹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를 써먹어야 될지 이거를 써먹어야 될지 문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빨리 및 16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문제에서는요 요 녀석을 선택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1번에 대입. 그러면 요 녀석은 16자리에다가 요거로 바꿔 집어넣겠습니다.
되겠습니다. 80에 1-b제곱이 되고요. 그 녀석의 a 플러스 2b가 되고요. 그 녀석의 1-b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바꿔 적어 놓을 수 있죠. 왜냐하면 한국 표시를 봐라.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해 가지고 80에 1-b제곱 하고요. 지수법칙에 따르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바꿔 적어도 됩니다. 2분의 1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a 플러스 2b로 바꿔 적어도 돼요. 그러면 우리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약분돼서 사라지는 거 알 수 있죠. 지수법칙에 따르면 너는 80에 a 플러스 2b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너는 80의 a제곱에다가 곱하기 80의 2b제곱이랑 같은 거죠. 80의 a제곱은 4였고요. 80의 2b제곱은 25겠네요. 그래서 너는 100. 물론 이 풀이에서는 이렇게 변형하는 게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에서는 얘를 이용해야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16을 만들어내는 게 A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 B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다. 둘 중에 어떤 것을지는 연습해야 함. 수연이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이거 막상 집에 가서 있잖아. 다 가려놓고 다시 풀어라 그러면 발상이 잘 안 떠오릅니다. 연습 꼭 해야 됩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좋은 문제였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기본 문제니까 필수 예제 정도만 공부하고 유제 풀고 RPM 풀면 됩니다. 그런데 연습 문제는 또 좀 어려워지죠. 그래서 몇 개 소개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13번. 등식에다가 n을 곱해서 100을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 추론의 렌트를 맡았습니다. n에 대해서 n 플러스 n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됩니다. 자, 루트가 나오면 전부 거듭제곱으로 고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중심 루트 4라는 거는 요거는 2의 4분의 1제곱, 너는 5의 6분의 1제곱, 거기에 m제곱 곱하기 n, 그게 2의 4 곱하기 이거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자, 그러면 5의 6분의 m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곱하기 n이 있고요. 이거는 우변으로 넘겨버리면 되겠죠. 부모에 있는 거 귀찮으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에다가 요 녀석을 우변으로 넘겨버리면 2의 4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지. 알겠네요. 그러면 2에 두 개 계산하면 이거 얼마입니까? 4분의 몇 제곱이죠? 4분의 몇 제곱이야 이거? m제곱으로 가야지. 지수공식 써서 가야 되니까. 그러면 2 플러스 4분의 m 곱하기 5의 제곱. 그게 5의 6분의 m 제곱 곱하기 m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등호를 성립하려면 m도 자연수고 n도 자연수이기 때문에 요것도 정수가 자연수가 돼야 되고요. 요것도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6분의 m번 그 다음에 4분의 m 요게 다 자연수가 돼야지. 이거가 자연수가 돼야 합니다. 이 문장을 모르겠으면 자연수가 아닌 숫자를 막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등호가 계속 성립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m은 몇 배수가 돼야 됩니까? 12의 배수가 됩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추론이 들어갑니다. 추론. 12의 배수니까 n이 12일 때 이거 한번 봐야죠. n이 12라고 치면 요식에다가 집어넣어 보십시오. 5의 제곱이 되고요.
곱하기 n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에 12 집어넣으면 5가 되고요. 그리고 곱하기 5의 제곱이 됩니다. 아, 그러면 n은 얼마가 되는 게 보입니까? 도와주십시오. 2의 5제곱이니까 32가 돼야 되겠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m에다가 그 다음 숫자 24일 때 이것도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그럼 24를 넣어주면 좌변은 5의 4제곱이 되고요. 곱하기 n이 되고요. 24를 집어넣으면 2의 8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5의 제곱이 됩니다. 아, 따라서 n은 등호 성립하려면 n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여기서 몇 분의 몇이 생겨줘야 돼? 5의 제곱 분의 2의 8제곱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지. 근데 너는 뭐가 아니게 됩니다. 자연수가 아니게 됩니다. 아, 따라서 m이 24보다 큰 배수일 때는 다 안 됩니다. 불가능. m이 24를 넘어서 버리면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가능한 m 값은 12와 32가 있으니까 합은 44가 됩니다. 요즘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는요, 자연수 조건이 있을 때 추론하는 것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식을 세운 다음에 약배수 개념으로 해석을 해내시고요, 추론을 한다. 이거를 빨리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나머지는 뭐 산수는 됐어. 결국 우리는 이런 거 공부한 다음에 이제 그 모의고사 문제 빨리 푸는 게 목적이니까 공부하셔야죠. 됐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패스. 넘어갑니다. 자, 18번입니다. 이렇게 말이 길어지면 애들이 이것도 잘 못 알아듣는 애들인데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이 위에 것도 필요 없어요. 이 관계식에 집중하시고요. 첫 번째를 뭐냐 하면 미지수가 무슨 뜻인지를 다 알아내시면 됩니다. K, I도 있네. K는 상수라고 했으니까 상수라고 주어져 있고요. K는 상수. I도 알아내고 R이 뭔지 알아내고 X가 뭔지 의미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윗줄에서 다 가르쳐 줍니다. 아, K는 여기서 소개를 해줬고요. I는 전류, 도선의 세기가 I인 전류가 그럴 때 전류의 세기입니다. 그 다음에 R은 뭐냐 하면 거리 X만큼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R은 어디 있어?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미지수 뜻을 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한 데이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데이터를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전류의 세기가 I0로 일정할 때 반지름의 길이가 R1인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 수직거리로 X1만큼 떨어진 자기장의 세기를 B1 3R1인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 수직거리가 3X1인 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B2라 하자. B1, B2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상황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황 2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면 이 문장이 있잖아. 우리한테 저기 있는 미지수를 다 알려줍니다. K는 뭔지, R은 뭔지, X는 뭔지. 대입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K는 상수기 때문에 여기서든 저기서든 계속 같은 값일 겁니다. K는 여전히 K로 오고요. 문제에서 보면 전류의 세기가 I0로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 I0고 너도 I0로 일정하네. 근데 R1은 3R1으로 바뀌네. 여기가 R1이라고 치면 너는 3R1. X는 여기가 X1. 밑에 게 X1의 3배 3X1.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너는 상황 1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인덱스가 1이었으니까 B1의 값이 나오겠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B1을 구해낼 수 있고요. 너로부터 B2를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B1분의 B2 볼게요. 이거는 B2에다가 곱하기
B1의 역수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래? 그러면 B2는 그대로 바꿔볼게요. B2는 이만큼을 다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B2는 그대로 적으면 되는데 B X 자리에다가 3X1의 제곱 그러면 9X1의 제곱이 되겠지. 플러스 R의 제곱 그럼 이것도 제곱해야 되니까 9R1의 제곱 그 녀석의 2분의 3제곱 분의 분자 K I 제곱 R 자리에다가 3R1 그냥 B2의 데이터를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 녀석을 제곱하면 3R1의 제곱이니까 9R1 제곱 B1도 데이터를 그대로 넣을 건데 역수로 갖고 와야 되잖아. 그럼 분모를 여기다 적어야 되겠네. 그래서 두 배의 x1의 제곱 더하기 r1의 제곱 2분의 3제곱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k i0 그 다음에 r1의 제곱 이렇게 볼 수 있지. 야, 이 단어의 목적이 뭐야? 지수 법칙이야. 여기 2분의 3제곱이고 여기 2분의 3제곱 있네.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흡수시켜야죠. 아, 그래서 일단 이 약분 이거 풀렸나? 그 다음에 KK 약분 I0 약분 약분되는 거 열나간데 R제곱 약분 그럼 여기서 9가 남을 거고요.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너는 누군가의 2분의 3제곱이 될 거고요. 그리고 뒤에 9가 남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야, 이거 두 개 흡수시킨 거 봐봐. 몇 분의 몇이 남을까? 얘랑 흡수시키면 2분의 3으로. 계산했을 때 몇 분의 몇 남을까? 얼마? 그렇지. 9분의 1이 남았지. 근데 여기 2분의 1 보이십니까? 여기 2분의 1은 루트라고 했던 거 맞죠? 9분의 1의 루트 씌우면 얼마임? 3분의 1. 그럼 3분의 1의 세제곱에다가 곱하기 9 이렇게 볼 줄 알아야지. 분모가 루트 2면은 루트잖아. 그러면 27분의 1이니까 그냥 너는 3분의 1 이렇게 돼. 답은 3번. 그러니까 말 문제라서 되게 하기 싫을 것 같은데 별거 아닙니다. 미지수 뜻 찾고 데이터 정리해가지고 각각 집어넣은 다음에 구하라는 거 구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지수 법칙에 의해서 계산이 되어가. 그 계산할 때 지수 법칙은 잘 써야죠. 됐습니다.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 좋은 문제. 별표 치시고 모의고사 수능이라고 적으십시오. 모고 수능. 어려운 4점짜리가 있고 쉬운 4점짜리가 있는데 모의고사에서 쉬운 4점짜리로 자주 줍니다. 공부하셔야 되고요. 4부터 12 사이의 자연수인 n에 대해서 n제곱 마이너스 19n 플러스 50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녀석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개념 A의 n제곱근 중 실수 개수. 이게 모의고사에 자주 나온다고요. 그럼 빨리 파악하십시오. A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양수다, 음수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는 양수,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음수. 요거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N의 입장에서는 뭐와 뭐인 게 중요한 겁니까? 현준이 기억나? 뭐인 게 중요해? 홀자. 그렇지. 홀수와 짝수의 파악이 돼야 됩니다. 잘 기억하시네요. 그런데 이 문제는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는 똑같은 멘트인데 a 자리에 이만큼이 온 거잖아. 아, 그러면 저렇게 생긴 a 자리 부분이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n에서는 자연수라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추론을 하셔야 됩니다. 2차 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축방이라 했는데 얘를 보면 마이너스 2분의 b 축방 얼마로 보입니까? 2분의 얼마? 15. 그러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가 2분의 15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7.5라는 소리네. 그러면 빨리 4를 대입해 보십시오.
끝점이 4잖아. 4를 대입하면 16 마이너스 60 더하기 50입니다.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면 4는 여기쯤 있었다는 거겠지. 이렇게. 5도 빨리 대입해 보십시오. 경계선을 빨리 찾아야 되거든. 5 대입하면 25 마이너스 75 플러스 50 정확하게 얼마가 됩니까? 여기가 되는 거지. 5. 아 그럼 너는 6은 여기 있겠네. 7은 저기고 7.5는 저기고. 7.5를 기준으로 대칭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칭성을 생각하면 여기 얼마가 되게? 왼쪽으로 2.5 갔으니까 오른쪽으로 2.5 얼마? 여기 얼마? 10. 그렇지 10이 되는 거죠. 여기가 9가 되는 거고 너가 11이 되는 겁니다. 됐네요. 그러면 끝났다. 양수일 때 짝수면 2개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 4부터 n이 1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몇 개 안 되잖아. 4 홀수만 갖고 올게요. 홀수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볼까? 4, 5, 6, 7, 8, 9, 10, 11, 12 몇 개 안 됩니다. 자, 요때 fn은 몇 개가 될까요? 요게 n 값입니다. 자, 4 집어넣어 보십시오. 4 집어넣으면 양수가 되고요. 여기가 양수가 되고요. 4 집어넣으면 짝수가 됩니다. 짝수인데 양수면 실근 몇 개? 2개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홀수면 무조건 몇 개가 됩니까? 홀수 제곱은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 무조건 몇 개? 1개. 그러면 홀수일 때는 너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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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홀수는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너가 0이든 양수든 음수든 난 관심 없음. 너 무조건 1. 너무 쉬웠고요. 짝수일 때만 조심해주면 됩니다. 너 조사하는 놈이 양수냐 음수냐만 보면 되는데 5일 때 0이었고요. 10일 때 0이었습니다. 그러면 요 녀석이 얼마가 돼줘야 됩니까? 10일 때 실근 개수. 그렇지. 1개가 돼야지. 그리고 10을 넘어서면 몇 개? 그렇지. 2가 돼야 되죠. 이렇게. 그런데 5를 넘어서서 요 안에 있는 8은 몇 개가 돼야 돼? 그렇지. 여기 음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0 돼야 되지. 6도 0 돼야 되지. 이런 거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일부러 다 적었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냐면 fn이랑 fn 플러스 1이랑 같대. 전의 거랑 후의 거랑 1차이 나는 연속적인 두 수의 f 값이 같다라는 겁니다. f 값 같습니까? 안 같은. 안 같아. 안 같아. 안 같아. 안 같아. 몇 군데 갔습니까? 2군데 갔네요. 그래서 여기 갔고요. 여기 갔네요. 이렇게. 그러면 n은 얼마 집어넣어야 이 식이 나오지? n은 9여도 되고 뭐여도 됩니까? 10여도 돼. 그래서 값은 19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모의고사 문제식으로 되게 좋은 문제죠. 제곱근의 정의를 건드리면 굉장히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몇 번이고 집에서 연습을 좀 하십시오. 알 때까지 공부하는 겁니다. 이런 류의 문제를 좀 이해를 했다 치면 RPM 같은 데에서 머무르지 말고 바로 이제 모의고사 풀로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은 모의고사 풀라고 하는 거야. 네, 넘어갑니다. 20번 보겠습니다. 자, A, B, C가 세 실수. 근데 곱하면 9. 그렇게 했을 때 이 녀석이 125다.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네요. 와, 이것도 조작을 통해 가지고 이 녀석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업장부터 배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제. 그 다음에 HW. 자, 목요일까지 바이브를 풀어 오셔야죠, 이제. 그 다음에 금요일까지, 클리닉까지. 이렇게 있을 겁니다. 클리닉은 다음 시간에 내겠고요. 바이브는 좀 보여주십시오. 바이블 있습니까? 안 가져왔어? 바이블 좀 보여주라. 땡큐. 오케이. 다 했는 거니까 바이블을 일단 42쪽까지 풀어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RPM을 더 숙제는 안 하겠습니다. RPM 듣고 RPM을 13조까지 13까지 78조까지 이렇게 풀어오시고요. 78번 샵. 이제 번호를 얘기해 주려고. 숙제 너무 적은데. 이렇게 해서 17조까지 109번까지 풀어오시고요.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정석 연습 문제 일단 클리닉에 오면 이거 프린트 드리겠습니다. 이거 풀어오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클리닉에 오면 드릴 겁니다. 됐어. 오늘 확인 테스트 7번 오픈 무기니까 그 필기했는 거 보면서 자꾸 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